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하면은 어, 우리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바로 이제 6.25 사변이 있었던 날입니다. 음, 글쎄요, 저는 그 6.25 사변을 그냥 비겁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넋놓고 있는 사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아주 선전포고도 없는 그런 기습적인 아주 그 매너 없는 전쟁이었다. 비록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러는 그 이제 행위가 동반되는 거지만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 전쟁을 해도 좀 신사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죠. 내가 오늘부로 아니면 언제로 너희들을 군사적으로 치러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상대방도 그에 대해서 뭐 대비를 좀 한다든가 이제 그러면서 전쟁도 시작을 해야지. 이거 뭐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와서 후드로 패는 그런 그 못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뭐 6.25가 이제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6.25 사변, 뭐, 영어로 코리안 말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국토완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토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적화통일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6.25는 민족의 비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6.25가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무슨 또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25일 날, 그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이제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어, 뭔가 평화통일 방안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군을 철수 뭐 외국군을 철수해야 된다든가 뭐 이러면서 이들이 뭔가 그 어, 남로당원들과 접촉을 하고 북쪽의 지시를 받고 그런 혐의를 받고서 이제 그 모두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상태죠. 뭐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체포동의안에 이제 그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방탄국회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이고 건국이 된 지 딱 1년 후기 때문에 정말 참 그 혼란스럽고 뭔가 정비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났었고 이것이 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뭐 요즘 이야기하는 뭐 북풍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어느 사회고 반대급부로 반드시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뭐 증거에 의한 실체적 그 접근을 해서 그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뭐 6.25 사변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어, 그 인민군들에 의해서 이제 석방이 돼갖고 한 명을 제외하고도 모두 북한으로 갔죠. 그러니까 뭔가 이념적인 그 성향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밝혀진 사건들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25 사변 뭐 늘 그 알아보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지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사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6.25 사변은 뭐 모르는 분들이 없죠. 네. 혹시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좀 생각이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질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그 왜곡된 시각으로 이것도 다음 세대에 지금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6.25 사변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괴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해서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토 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완전히 정복해서 공산화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네. 우리는 6.25 사변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국토 완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밑바닥에 깔린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그 영상이 지난해에 6월 25일 날 방송해 드렸던 방송 번호 226번의 6.25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주소를 제가 영상 더보기 노트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6.25에 대해서 감상을 한마디 얘기는 해야 되겠죠. 저는 6.25를 이제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전쟁이 사변이죠. 굉장히 그 개념적으로 보면 비겁한 전쟁이에요. 가만히
이제 있다가 뒤통수로 탕 때리는 그런 전쟁. 근데 인제 그런 비겁한 전쟁을 벌이긴 했는데 어 이상하게 김일성이 서울을 함락한 다음에 6월 28일 날 3일 동안 서울에 그대로 주둔해요. 남쪽으로 내려가질 않고. 음 아마도 그 남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남로당원들이 봉기를 할 것을 기다린 거 아닌가. 즉 박헌영이가 인제 그런 사인을 줬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서울 시내에서 수류탄 10,000개를 터뜨려 갖고서 도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인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인제 박헌영을 믿지 않았을까. 그러나 인제 실제로 전쟁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음 3일 뒤에 인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물론 척척지세로 밀고 내려갔죠, 낙동강까지. 어 그러나 1953년 7 월에 인제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인제 현재 이 그 휴전선에서 인제 고착화산된 상태로 지금까지 한 70여 년 가까이 넘어온 겁니다. 그 인제 휴전을 한 후에 김일성이 인제 박헌영을 비난했다거나 "왜 남한 인민들이 봉기가 없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박헌영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독박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왜 인민군대를 낙동강 전선까지 깊숙하게 진격을 시켰느냐. 보급로가 길어지니까 그걸 메가더 장군이 뒤에서 차단해서 결국은 전쟁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인제 치고받았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김일성이 3 일간을 그 서울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미군이 인제 전투 개시를 할 수 있었고 또 인민군들의 그 보급로가 길어졌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걸 차단하고 나니까 음 뭐 동하나에든 쥐가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인제 산속으로 숨어들고 다 철수 못한 애들이 지금도 인제 남아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민족의 비극이에요. 그 세상 일은 다 인과성이 있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음 그렇게 나라를 두 쪽으로 내면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네들의 책동은 이해하기를 하질 않으면서 음 열심히 전선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 이 만국조선을 넘겨준 고종을 황제라고 칭하고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칭하면서 나라는 다 망가뜨려 놓고서 그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애쓰고 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한테 또 경제를 그 일으켜 세운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정말 그 웃지 못할 일들 정말 그러면서 고개가 갸우뚱하고 물음표가 그냥 수십 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가. '정말 독특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어 그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5년 6월 25일 또 하필이면 6월 25 일일까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로 지원국회에 침투해서 첩보 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물론 뭐 김약수 혼자는 아닙니다. 근데 김약수가 국회 부의장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김약수가 체포된 날이 6월 25 일이기 때문에 인제 이날을 국제 프락치 사건이 이제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에 완전 철수. 그러니까 참 뭔가 이상하죠? 1949년 6월 25 일. 이제 6.25가 이제 1년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외국군 철수하라." 이거예요. 소련은 철수했죠. 근데 소련 철수하고 미군 철수하고는 다르죠. 소련은 철수해도 국경이 맞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맘먹고 들어오려면 잠깐이죠. 그러나 미군은 철수하고 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있어 봐야 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철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우습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남북 정당, 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 정치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방안 7원칙을 제시를 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을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전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근데 참 이 자료가 음 저도 뭐 기존의 자료를 참조를 하는 거지만은 모든 자료들이 정말 그 이상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저 당시에 자주통일을 불온시한다라는 게 그 표현을 꼭 저렇게 써야 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어찌 됐든 바로 1년 후에 6.25가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건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가 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체포된 의원들이 관여한 반민특위 해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글쎄요.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반민특위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이제 그러한 주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들은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2심 계류 중에 6.25 사변이 일어나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서 모두 석방이 되었고 대부분 월북을 했다.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런 국회의원이었다면 월북을 했을까요? 저는 월북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쪽에 물들어 있는 국회 부치였기 때문에 월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죠 또 뭐. 여기 있어봐야 A. 그러나 올라가도 A죠. 네. 동의를 보겠습니다. 1949년 3월 서울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애 일민불합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서울지검 장재가 부장검사와 오재도 검사는 유명한 검사죠. 서울시경 최원화 사찰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자수한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구속하였다. 혐의는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1949년 5월 21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 결의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이 되었다. 184명 투표에서 찬성이 88명, 반대가 95명, 기권 1명, 반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죠. 그다음에 1949년 6월 10일 월북을 시도한 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이 개성에서 검거가 되었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한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 엮어진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6월 20일부터 다시 수사망을 통해 6월 21일 국회의원 노일환, 김옥주, 강욱준, 박윤원, 황윤호, 김병애, 6월 25일 국회 부의장 김약수, 8월 10일과 16일에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오태권을 구속하고 8월 1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다. 저렇게 여러 명을 이제 구속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첫 공판은 1949년 11월 17일 날 열렸다. 그러나 노일환 등이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된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미 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했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 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다음에 1950년 2월 10일 14차 공판,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오재도 선우정원 검사는 14명 전원에게 징역 최고 12년과 최하 2년을 구형을 하였다. 그리고 3월 14일 15차 공판 선고 공판에서 서울지법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문원 노일환은 징역 10년, 김약수, 박윤원 징역 8년, 김옥주, 강욱중, 황윤호, 김병애 징역 6년, 오태권 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균, 서용길, 배중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탈주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월북하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서용길은 전쟁 후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소정 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 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상 임시조치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뭐 전쟁 중인데 사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저런 법을 전쟁 중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형사상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자, 그러나 1990년 이후에 발굴된 자료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이제 있죠.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1998년에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자료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은 실존 인물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42세. 실제로 있었던 그 여자 공작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녀는 동사건 첫 공판이 열린 1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판 사흘 뒤인 육군 참모장, 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소장 명의의 사형 집행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이 됐다. 이 이외에도
1997년 5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 이 성시백도 유명한 간첩이죠. 뭐 조만간에 성시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시백이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말도 들어있어 북한 스스로가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이 한 공약임을 시인한 바도 있다. 네, 모든 그 자료는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6월 25일 6.25는 1950년에 일어났지만은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49년 6월 25일이면 1년도 안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이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겠지만은 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기보다는 여당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우호 세력이 이제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뭐 그들과 공모를 해갖고 뭐 그걸 국회 프락치 이런 이 공작원들을 뭐 조작을 해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뭐 어찌됐든 이 사건도 하필이면 또 6월 25일인데 김약수가 이제 구속이 된 날이 1년 후에 이제 딱 1년 후에 이제 6.25가 일어나지만은 6월 25일에 그 새겨진 어, 공산주의자들과의 또 싸움이 아닌가. 뭐 둘 다 그렇죠. 6.25 사변도 그렇고 국회 프락치 사건도 그렇고. 네, 하여튼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